화려하진 않아도 꿈같진 않아도 잘 들어줬음에. 제가 원하는 건 자유입니다. 누구도 저와 제 사람들을 건들지 못하도록 제 말, 행동에 힘이 실리고 어떠한 부당함도 누군가에게도 휘둘리지 않는 제 삶의 주체가 저인 게 당연한 소신의 대가가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드라마 이태원 클라스의 주인공 박세로이의 대사예요. 담담하게 말을 하지만 사람을 뜨겁게 만드는 힘이 있었던. 여러분들도 소신이 있을 것이고 삶에 대한 철학이 있겠죠. 오늘 하루는 그 소신과 철학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기는 슬기로운 중3생활이고요. 목소리로 수학을 들려드리는 저는 루티입니다. 최근에 미치도록 재미있게 보았던 2, 3월의 금토밤을 책임져 주었고 삶의 낙이었던 드라마가 이태원 클라스였습니다. 박세로이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과연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그 캐릭터가 살아가는 방식과 생각은 담고 싶었어요. 어떻게 살아가야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해준 두근거리게 만들어진 드라마. 박세로이라는 캐릭터가 가진 힘은 그 캐릭터의 소신, 생각과 언행이 일치하면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그렇게 살고 싶다고 제법 오래 생각해왔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레벨로 따진다면은 쪼렙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말과 행동에 힘이 실리길 바랍니다. 제 스스로에 대한 안타까움을 뒤로하고 책을 펼쳐봅시다. 오늘은 17쪽 무리수와 실수에서 무리수에 대한 내용을 볼게요. 처음 나오는 용어의 무리수에 대한 개념을 잘 이해하고 수를 확장해 보는 것이 목표입니다. 개념 열기를 함께 볼까요?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삼각형이 있네요. 높이를 구해보세요 라고 하죠. 피타고라스의 정리 기억나죠? 그 정리를 이용하면 밑변이 1이고 빗변이 2인 그러한 직각삼각형을 통해서 정삼각형의 높이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1의 제곱과 높이의 제곱의 합이 빗변 2의 제곱이 되겠네요. 그러면은 높이의 제곱은 2의 제곱에서 1의 제곱을 뺀 3이 되겠죠. 그러면 높이는 뭐인가요? 제곱해서 3이 되는 수. 지난 차시에서 배운 수. 그렇죠. 3의 제곱근이죠. 3의 제곱근은 양수랑 음수 두 개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 중에 3의 양의 제곱근이 정삼각형의 높이가 되겠네요? 높이니까 양수. 3의 양의 제곱근은 어떻게 쓰죠? 그렇죠. 루트 3이죠. 루트 3은 우리가 배웠던 유리수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유리수는 어떤 수였죠? 눈치 빠른 분들은 교과서 17쪽 왼쪽에 작은 글씨로 된 설명을 읽으셨을지도 모르겠네요. 유리수는 B분의 A꼴로 나타낼 수 있는 수죠. 여기서 A랑 B는 정수이고요. B는 0이 아닌 정수이어야 하죠. 분모에는 0 들어가면 안 되니까. 이 유리수를 소수로 나타내면 유한소수나 순환소수로 나타낼 수 있고요. 거꾸로 유한소수나 순환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는 유리수다 라는 것도 우리가 예전에 다 배웠어요. 다시 루트 3을 봅시다. 얘를 소수로 나타내면 유한소수나 순환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건가? 제가 계산기로 루트 3을 눌러봤어요. 그랬더니 1.7320508076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러면은 이게 지금 여기서 이제 끊기는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에서 이 소수를 2번 곱하면 3이 나오는지를 한번 보려고 해요. 보이시죠? 1.7320508076을 2번 곱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3.0
0.1이라고 나오죠. 루트 3의 값이 정확한 건 아니라는 거겠죠. 지금 요 1.7320508076이 실제로 이런 식으로 계속 제곱해서 3이 되는 수를 찾아 나가보면 이게 1.7320508076 어쩌고저쩌고 하는 수들이 3에 가까이 갈 뿐 아마 끝까지 못 찾으실 거예요. 소수점 아래 요 수 다음에도 무수히 많은 수들이 추가가 될 거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제곱해서 3이 되는 수는 어떤 소수가 된다는 걸까요? 계속 나올 거니까 무한소수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배운 무한소수는 순환소수였어요. 그런데 루트 3의 소수점 아래 계속 나타나는 수들은 순환하지 않아요. 즉 순환소수로 나타낼 수 없는 무한소수라는 거죠. 일단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냐면 루트 3이라고 하는 거는 적어도 유리수는 아니구나 라는 점. 우리가 루트 3을 이제 소수로 나타내 왔었죠. 저는 이제 계산기 가지고 나타내 봤고요. 그때 계산기에서는 아마 여기서 이제 반올림에서 7, 6 이런 식으로 나왔던 것 같거든요. 그 뒤에 수들을 계속 찾아 나가 본 게 우리 책에서 나오는 이제 요 수예요. 그리고 점점점 해놨죠. 더 찾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루트 3은 순환하지 않는 그러한 무한소수로 나타난다라고 했었고 실제로 어느 정도 보니까 순환하는 부분은 또 보이진 않죠. 자, 순환한 소수가 아닌 무한소수임이 알려졌다라고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유리수는 아니라는 거, 루트 3은. 그러면은 이처럼 유리수가 아닌 수, 루트 3이나 뭐 루트 2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한 수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무리수라고 부른다는 거죠. 다시 한번. 무리수는 어떤 수다? 순환소수가 아닌 무한소수로 나타내지는 수다라는 거. 대표적인 또 무리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스스로 확인하기 위해서 보시면 요 파이라는 거. 파이 맛있겠네요. 죄송합니다. 저 파이 좋아해서. 자, 어쨌든 원주율이죠. 3.1415구요. 어쩌고. 얘네들은 순환하지 않는다는 거 보이세요? 얘네들은 무한소수인데 순환하지 않으므로 대표적인 무리수가 됩니다. 그러면 근호를 사용한 수가 우리가 무리수라는 거 지금 봤잖아요, 방금. 근호를 사용하여 나타낸 수들은 그럼 다 무리수일까요? 그럴까요? 질문을 조금 쉽게 바꿔볼게요. 루트 4는 무리수일까요? 유리수일까요? 이건 답이 그래도 좀 쉽게 나오죠. 루트 4는 루트 2의 제곱이잖아요. 그러면 얘는 뭐죠? 2죠. 2는 유리수예요? 무리수예요? 유리수죠. 그러면은 루트 4는 유리수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그럼 다른 예도 한번 들어볼게요. 마이너스 루트 9분의 1이 있다라고 한번 쳐봐요. 얘는 무리수일까요? 얘도 아니죠. 마이너스 루트 9분의 1은 제곱해서 9분의 1이 되는 녀석 중에 음수라는 얘기니까. 네. 이건 마이너스 3분의 1이죠. 이것도 유리수라는 얘기예요. 18쪽에 보시면 위에 근호안의 수가 어떤 유리수의 제곱이면 그 수는 유리수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죠. 우리가 14쪽에 제곱근의 성질 두 번째에서 봤던 내용이 적용된 거예요. 이거는 어떤 유리수의 제곱이 아니면 당연히 무리수가 될 거고요. 조금 더 나아가 볼게요. 유리수와 무리수를 합하면 무리수일까요? 잠깐 고민해봐요. 5초 정도? 5, 4, 3, 2, 1. 어떤 결론을 내리셨나요? 부디 그 결론이 참이길. 유리수랑 무리수를 더하면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가 될지 안 될지를 고민해 보시면 되죠. 그러면
어떤 결론이 나온다? 유리수랑 무리수의 합은 무리수라는 결론이 나오죠. 여기 17쪽에 스스로 확인하기 두 번째를 봅시다. 1과 루트 3을 더했죠.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가 나오겠다라는 느낌이 딱 오세요? 1은 1이고요. 루트 3은 이렇게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로 나타나고 얘네들을 더하면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라는 결과가 나온다 라는 느낌이 딱 오세요? 지금은 일단 직관적으로 더 따져보고 싶다면 연구해서 가져와 보십시오. 제가 함께 고민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당연한 물음인데 바로 답이 나올까 모르겠습니다. 무리수도 유리수처럼 양수, 음수를 말할 수 있을까요? 당연합니다. 3의 제곱근의 뭐라 그랬죠? 3의 제곱근. 루트 3이랑 마이너스 루트 3이 되죠? 말 다 한 거죠? 이러면? 자, 그러면 나는 이제 수를 확장시킬 거고 수를 확장시키지 않을 거였으면 애초에 시작도 안 했어. 미안합니다. 이거 하면서 여러 번 미안한 것 같습니다. 세로이의 팬인지라 별 시덥죠. 비슷하지도 않은데. 이전에 배웠던 유리수랑 이번에 배운 무리수를 통틀어서 실수라고 합니다. Not mistake, real number. 오케이? My pronunciation is good. 혼잣말. 여튼 그러면 실수를 분류를 해볼게요. 실수는 이렇게 유리수와 무리수로 이루어져 있죠. 유리수는 이전에 배웠어요. 정수와 정수가 아닌 유리수로 나뉘고요. 정수는 양의 정수, 즉 자연수와 영, 그리고 음의 정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게 중학교에서 배우는 수체계예요. 중학교에서 더 배울 수는 없어요. 더 배울 수 없다는 얘기는 더 못 배운다가 아니라 더 배울 넘버가 없다. 그래서 앞으로 특별한 말이 없으면 이제 수라고 하면 실수를 뜻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러면 오늘 배울 내용은 끝입니다. 좋죠? 여러분에게 이번 시간 부탁할 것은 18쪽의 문제 1번과 문제 2번을 노트에 푸시는 거. 근데 뭔가 마무리 같은데 재생 시간이 조금 남았죠? 얄밉겠지만 문제 2번에 나오는 무리수가 실생활에 적용되는 걸 이제 조금 보충을 하려고 합니다. 탄식 소리가 들리네요. 왜? 그거 알아서 삶의 보탬이 돼? 그래도 이거 알면 은근 재밌단 말이에요. 재밌는 건 공유해야죠. 안 그래요? 그리고 사실 이쯤에서 비밀을 하나 숨겨놨습니다. 비밀이니까 비밀로 하는 걸로, 비밀은 나중에 공개할까 하는데 비밀이니까 안 할 수도 있겠죠? 조리개 값이라는 게 나오죠? 조리개는 카메라에서 렌즈를 통과하는 빛의 양을 좀 조절하는 장치거든요. 렌즈를 통과하는 빛의 양을 조절하려면 조리개를 열고 닫고 해야 하거든요. 렌즈 원통 모양이죠. 조리개 값은 조리개를 열고 닫으면서 생기는 원의 지름이랑 관계가 있어요. 좀 어렵죠, 이건. 일종의 반지름의 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4, 2, 2.8, 4, 5.6 이런 식으로 커지는데 대략 루트 2의 어림한 값을 곱한 것만큼 커지죠. 루트 2는 1.41 어쩌고인데 대략적으로 1.4. 이게 이제 반지름의 비니까 조리개 값이 1.4와 2면 원의 넓이가 2배만큼 차이가 나는 거예요. 넓이의 비는 길이의 비의 제곱인 비로 나타나니까. 어렵죠. 얘는 파고들면 좀 어려워서 카메라에 루트 2라는 무리수가 적용되어 조리개 값이 묘한 숫자로 나타나는구나 하시면 됩니다. 1.4, 2.8 이런 거 사실 잘 못 보잖아요. 중요한 건 조리개 값이 클수록 조여져서 렌즈를 통과하는 빛의 양이 줄어든다는 거.
카메라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게 중요하겠죠. 사진이 어떻게 나오는지는 카메라로 직접 경험해 보세요. 요즘 스마트폰은 수동 모드가 되니까 한번 해봐요. 그리고 많이 나오는 예로 A4 용지가 있어요. 복사 용지. 얘는 반으로 잘라도 가로 세로의 비율이 유지가 되거든요. 반으로 자르고 계속 그렇게 잘라보면 버려지는 부분이 이제 좀 생기는데, 버려지는 부분이 없게 하려면 어떻게 하지? 이 고민으로부터 복사용지의 가로와 세로의 비가 결정이 되었죠. 이거 알고 보면 예전에 말했는데 금강비 나와요. 세로를 A, 가로를 B라고 합시다. 이렇게 반으로 접으면 세로가 2분의 A, 가로가 B가 되겠죠. 세로와 가로의 비율은 동일해야 하니까. 비례식을 세울 수 있겠네요. A 대 B는 B 대 2분의 A. 정리하면 2B의 제곱은 A의 제곱이니까 A는 루트 2의 B를 곱한 값이겠죠. 즉, 세로는 가로의 루트 2배, 1대 루트 2. 이 비를 금강비라고 하거든요. 정사각형의 한 변과 대각선의 그 길이의 비. 한 변이 1이면 대각선은 루트 2잖아요. A4 용지와 관련된 자료도 있는데 그건 이번 시간 말고 다른 때에 또는 자료만 따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정말 이제 마무리할게요. 여러분들은 항상 응원하는 거 아시죠? 빨리 학교에서 만나뵐 날을 고대합니다. 고대? 다음 시간에 만나요. 오늘도 생일 같은 하루.